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자여자,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뭘 배웠어요? 이전 시간에는 타여자,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타여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남, 타자를 썼기 때문에 뭐다? 자속을 남한테서 얻어온다. 돈을 부모님한테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여자라는 것은 자여자는 지금부터 우리가 할 내용이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자, 자급자족할 때 자자를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내는 친구다.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내서 전동기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뭐다? 아, 자여자 전동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직류 발전기 때 모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번 시간에 타여자, 전동기를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수월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요. 왜냐하면 발전기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등가 회로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단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줘서 원동기로 전기자를 돌리고 자속이 주어졌을 때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전류가 소위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류가 나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동기는 전류를 인가를 해서 그 전류가 인가를 하고 자속이 만나서 토크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전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로 자체는 똑같지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기자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발전기는 뭐예요?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이 되니까 나가는 형태의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함에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분권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천천히 해볼게요. 똑같죠? 분권, 직권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권 전동기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분권 발전기와 정확하게 동일한 등가회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계적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을 인가해 볼게요. 전압을 이렇게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압을 인가해 볼게요.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길 겁니다. 전류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하전류 I가 생길 거고요. 명칭도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부하전류 I가 이렇게 가다가 갈림길이 생기게 될 겁니다. KCl에 의해서 당연히 전기자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전기자 아마추어의 약자를 따서 IA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계자로 가는 전류를 IF, 마그네트 필드의 약자를 따서 IF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F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IF라는 계자 전류가 이렇게 어디로 간다? 계자 저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RF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속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죠? 자석에다가 철심에다가 뭐가 걸려 있어요? 코일에 감겨 있고 거기에 흐르는 게 뭐예요? 계자 전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전기자 쪽으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기자 쪽으로 자속이 발생하게 될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에도 결국 IA라는 전기자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회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토크가 생기면서 회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토크가 발생을 하고 회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토크식이 어떻게 돼요? 토크식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K 파이 IA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2파이 A분의 P자 파이 IA인데 2파이 A분의 P자가 뭐가 돼요? 상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K파이 IA가 되는 겁니다. 토크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자속이 존재하고 여기에 전기자전류를 흘렸기 때문에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뭘 두고 할 수 있어요? N, 그러니까 회전수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N 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자,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하죠. 유기기전력과는 또 다른 친구를 알 수 있어요. 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게 뭐다? 역기전력 E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식이 어떻게 된다? K
파이 n 이렇게 되는 거죠. k 파이 n 이렇게 역기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n에 관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k 파이 분의 유기전력 E가 되는 거죠. 그게 이 n의 공식이 되게 되는 거고,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k 상수죠. 나누기 그리고 파이 분의 유기전력 E가 들어가야 되는데, E라고 하는 것은 단자전압 V에서 IA, RA, 여기 하나 빠졌네. RA, 여기는 뭐예요? 전기자 저항이 되겠죠. IA, RA를 뺀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V 마이너스 IA, R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은 다들 뭐 해석하시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식. 사실 이 관계식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잘 하셨다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가 어떻게 돼요? IA와 IF로 나눠졌죠. 따라서 이러한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뭐 공식이 아니죠,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키르호프 법칙 쓴 겁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요거 여러분들 쉽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압은 여기서 이미 보여드렸죠. 네. 자, V에서 IA, RA를 빼주면은 역기전력 E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V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IA, RA를 하면은 역기전력 E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권 발전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 계좌라는 친구가 이제 병렬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우리 분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IF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IF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IF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I는 R분의 V가 되니까 RF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가 돼요? V가 되겠죠. 병렬이니까 다 V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RF분의 V다라는 거 살짝만 여러분들이 당연한 내용이니까 적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이렇게 나온다. 뭐 어떻게 하면 다른 관계식도 막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다? 요 회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어떠한 관계식이 나와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관계식을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해볼 게 바로 토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동기는 토크라는 친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토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적어드렸죠. 토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회전수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크 공부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자, 회전수도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 N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전수보다는 속도가 더 맞겠네요. N은 속도니까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돌아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토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토크라고 하는 것은 2파이 A분의 P자 파이 I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K 파이 I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K라고 하는 친구는 2파이 A분의 PZ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뭐로 나타냈다? K로 나타냈구나 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크 공식 다 아는데 왜 적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저번 시간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토크와 속도를 우리가 지금 적는 이유는 전류와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요? 전류와의 관계. 전류 중에서도 어떤 전류? 바로 부하전류, 즉 여기 큰 I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볼 거예요. 요거를 쓰는 이유가요. 자, 그러니까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즉 속도도 뭐예요? 우리가 I와의 관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저만 좋아하나요? 뭐로 나타내나요? 그래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토크라는 것은 결국 K 파이 IA라는 친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I와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왜 IA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I와의 관계인데, 즉 I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IA와 IF를 더한 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 계좌 전류라는 친구는 매우 작은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IA와 I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무시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결론은 뭐다? 결국 I와의 관계인데 IA와의 관계라도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토크와 IA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비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자, 맞습니다. 비례 맞죠? 자, 그런데 항상 조건이 필요합니다. 얘가 비례이기 위해서는 뭐가? 자속이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을 키운다고 할게. A 식물이 있고 B 식물이 있는데 이 두 식물은 햇빛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반응을 할까? 라는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A와 B에 햇빛을 가해줘야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물을 많이 주고 한쪽은 물을 적게 주고 햇빛은 똑같이 주고 그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A와 토크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파이라는 친구가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이라는 친구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가된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가된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가된 전압이 일정하고 계좌 저항도 일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IF도 일정하니까, 즉 자속이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가 일정하다면 어떻게 돼요? V가 일정하다면 어떻게 된다? 자속이라는 친구는 파이는 일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존재해야 된다. 자,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IA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토크는 봤어요. 자, 그럼 속도 가볼게요. 속도. 자, 속도도 전류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식을 여러분들 유도까지 제가 해드렸으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자, N이라고 하는 친구는 K 하고 파이 분의 V 마이너스 IARA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뭔가 I와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건데 결국 이 파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요?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V가 일정해야 됩니다. V가 일정하면은 파이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분명히 I가 커진다는 것은 뭐예요? I가 커진다는 것은 V에서 요만큼 전압강화가 어떻게 돼요? 빠진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일정하다면 만약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는 거죠. 얘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정확하게 비례다 반비례다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크 같은 경우는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토크는 어떻게 돼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게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는 아니지만 회전수가 작아지게 되겠구나,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요대로 뭐 해주면 돼요? 요대로 그냥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가로축은 어떻게 돼요? 가로축은 어떻게 된다? 전류와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부하 전류 I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IA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토크부터 그려볼게요. 자, 토크 같은 경우는 여기 분필 좀 가져올게요. 분명히 어떻게 된다 했어요? 비례한다고요. 뭐와?
부하 전류와. 그렇기 때문에 얘랑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크. 얘가 뭐다? 아, 토크의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토크의 곡선이고 속도의 곡선을 볼게요.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i가 제로가 되었을 때 어떤 상태예요? i가 제로 되는 경우는 뭐예요? 무부하 아니에요, 무부하? 맞죠? 자, i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무부하가 되는 겁니다. 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류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부하라는 것은 전류가 0이라는 얘기고,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전류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때 속도를 우리가 무부하 속도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요때 속도를 무부하 속도다, N0다 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N0였던 친구가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되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아주 미소하게 줄어듭니다.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어쨌든 아주 미소하게 줄어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아, 이게 뭐다? N에 관한 그래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N이라고 하는 애가 감소는 했지만 거의 감소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감소폭은 우리가 얘는 정속도 전동기다.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일정한 전동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분권 전동기라고 하는 친구는 정속도 전동기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정속도 전동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판이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특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분권 전동기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분권 전동기의 특징입니다.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또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시면은 특징이 뭐라 되어 있어요? 운전 중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은 계좌 자속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계좌 자속이 줄어드니까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또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자, 계좌 저항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좌 저항이 증가를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증가를 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V는 IR, R은 I분의 V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니까 전류가 못 흐르겠죠. 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 전류가 줄어들게 되고, 계좌 전류가 줄어들게 된다는 말은 자속이 줄어든다는 말이 되는 거고, 자속이 줄어든다는 것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 얘는 커지게 되는 거죠.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류는 감소를 하게 되고, 전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계좌 전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파이 자속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당연히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파이와 반비례 관계니까 속도는 증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와 반대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RF를 감소시키게 되면은 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고, 자속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 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라는 친구를, 계좌 저항이라는 친구를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함으로써 속도를 늘렸다, 줄였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 책의 그림에는 안 그려져 있긴 하네요. 자, 안 그려져 있긴 하는데 여기에 이런 친구가 사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그리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파란색 이렇게 그렸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계좌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FR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뭐라고요? 자, FR이라고 나타냅니다. R은 여러분들 저항의 R이고, F는 여기 마그네틱 필드의 F입니다. 실제 뜻하는 것도 뜻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요. 대문자 FR.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가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커졌다, 작아졌다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계좌 저항 값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FR을 조절을 통해서 이러한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권 전동기를 어쨌건 간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예요? 기동을 해야 됩니다. 기동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시동을 켜야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엄청 크다고 하지 말고 그냥 차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차를 우리가 이렇게 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 차와 땅 사이에 마찰력 때문에 이 차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들어갈 겁니다. 맞죠? 처음엔 힘들잖아요. 근데 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들고 얘 속도도 엄청 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밀면은 얘도 좀 빨리 가면서 힘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그러니까 기동을 할 때 우리는 힘이 많이 들고 속도는 작게 되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에서 토크가 될 것이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당연히 n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동기를 기동할 때 토크 값은 어떻게 돼요? 토크 값은 커야 됩니다. 힘은 커야 됩니다. 속도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동 시에는, 자, 여기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기동 시에는 우리가 조건이 뭡니까? 자, 토크는 어떻게 돼요? 토크는 커야 됩니다. 토크는 커야 하고요. 자, 그리고 속도 n은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 그런 경우는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요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경우가 어떻게 돼요? 바로 토크가 크고 속도는 작은 경우가 되겠죠. 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적었지만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I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속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니까 결론적으로 토크도 크게 되는 것이고, 토크가 크다는 건 또 n값, 속도가 작다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동 시에는 토크가 커야 되고 n은 작아야 되니까 이러한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좌 저항으로 우리가 조절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기동 시에는 이 계좌 저항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작아야겠죠. 근데 기동 시 가장 큰 토크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작아도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최소값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동 시에는 토크도 커야 되고, 그리고 n은 작아야 되기 때문에 FR 값이, 우리가 얘로 조절해 준다 했잖아요. FR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요게 특징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동기 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파이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이 파이라는 친구가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전동기를 하면서 이 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계속 이 식을 쓸 겁니다. 속도를 낼 때. 그러면은 분명히 확실한 건 속도와 파이는 반비례한다는 것이고, 파이가 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파이가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0분의 어떤 상수값은 얼마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 작아지면 얘는 엄청 커져요. 그런데 얘가 거의 0은 진짜 0이 된다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전동기가 무한대로 돌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뭐 책에 한 것처럼 뭐 말씀을 드리면은,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좌 회로가 단선이 되면 자속이 0이 되어 과속도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자속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과속도가 되는 거죠. 과속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따라서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뭐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해요? 위험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죠. 계좌 권선을 개방을 금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계좌 권선에다가 퓨즈를 삽입하면 안 되겠죠. 퓨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퓨즈가 끊겼을 때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여기다 이렇게 운전 중에 계좌 권선 개방 금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타여자 배울 때 타여자는 역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가된 전압을 바꾸더라도 극성을 바꾸더라도.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역회전이 안 돼요. 자, 역회전이 어떻게 된다? 역회전이 안 됩니다. 역회전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에서 결국 힘입니다. 힘이 가해준 방향으로 도니까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는 I 크로스 B 하고 L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적이라는 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I 크로스 B랑 마이너스 I 크로스 B랑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의 방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역회전이라는 것은 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얘의 방향을 바꾸려면은 I의 방향이 바뀌든지 B의 방향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타여자에서는 가능했죠. 왜? 얘네들이 독립적이니까. 그런데 자여자에서는 얘네들이가 종속적이라고요. 그러니까 I도 방향이 바뀌고 B도 방향이 바뀌면 얘는 또 방향이 안 바뀌어요. 둘 다 바뀌면 안 바뀌어요. 바꾸려면 하나만 바꿔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보시면은 얘가 V가 지금 원래라면은 자, 지금 플러스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걸어줬어요.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해주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자, 이렇게 한다니까.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한다고요. 전기자 전류가. 계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근데 얘는 이제 얘의 극성을 바꾸게 되면은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바꾸게 되면은 같이 전류가 바뀌어서 결론은 역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에 뭐라 되어 있어요? 공급 전원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전기자의 전류의 방향이 동시에 반대로 되어서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 전환을 바꾸더라도 역회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징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용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용도라고 하는 것은 필기를 어디다 해볼까요? 여기다 해볼까요? 용도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용도.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자, 용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정속도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잘 변하지 않는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정속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뭐 아변기라고 하는 것은 뭐 압력을 가해서 연자가 느린다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압력을 가해서 느리는 그러한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작기계, 뭐 물건을 어떻게 공작 시간 들어봤죠? 그러니까 뭘 만드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 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4장에서 배울 겁니다. 자, 3상 유도전동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자, 그런데 매우 비슷하나 3상 유도전동기가 어떻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더 좋아요. 좋아서 안 써요. 뭐 안 씀. 이렇게 할까요? 얘가 더 좋아서. 실제로 구조도 간단하고 효율도 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를 더 많이 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고, 뭐 용도보다는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직권전동기입니다. 직권전동기 역시 여러분들 직권 발전기에서 봤던 등가 회로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책 보니까 네가 그려준 거랑 다르던데 뭐 이러면서 왜 너는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똑같잖아요. 얘를 잡아 끈 거잖아요. 그냥 얘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돼도 되고 뭐 이렇게 돼도 되고 뭐 상관이 없다고요. 네, 뭐 말하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냐? 저도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간 단자전학고 할 때 이렇게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어쨌건 간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저처럼 그려도 되고 여러분들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직권전동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권전동기 역시도 똑같이 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해 줘야겠죠. 우리가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자전압 V를 인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자전압 V를 인가를 해줬더니 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부하전류 I가 발생을 할 겁니다. 부하전류 I가 이렇게 열심히 가가지고 계자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자, 계자 저항을 만나니까 여기에 있는 계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계자 전류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계자 전류가 또 흘러가지고 여기 계자가 아니죠. 전기자 저항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전기자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전기자 전류 IA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부하전류 I나 IF, 계자전류 IF나 전기자전류 IA나 결국은 직렬 연결, 전류 일정, 전류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포인트를 발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전류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전동기에서 일단 자속이 발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이 계자 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며 당연히 이 계자에서 자속을 이렇게 전기자로 공급을 해줄 겁니다. 뭐라고요? 전기자로 공급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속이 있고 전류가 있기 때문에 토크가 발생을 하겠죠. 토크는 뭐가 돼요? K, 파이, IA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토크가 발생을 하고 이 전동기는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N만큼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역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겠죠. 역기전력 E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다. 이러한 형태로 전동기가 움직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대로 똑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관계식에 대해서 볼게요. 관계식.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는 전개 과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전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할 게 없어요. 왜? 다 똑같다고. 자, I라는 친구와 IA라는 친구와 그리고 IF라는 친구가 다 똑같다. 왜? 직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자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똑같죠? V에다가 뭐를 빼준다? IA, RA를 빼주고 뭐 순서대로 적을까요? IF, RF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V에서 IF, RF 빼주죠. 자, 그리고 IA, RA 빼줍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유기전력, 유기전력이 아니죠. 역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토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게요. 토크. 똑같습니다. 아까랑 토크. 자,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자, 보도록 할게요. 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파이 A분의 P자 파이 IA, P자 파이, 그리고 IA라고 배웠고, 결론적으로 나머지 것들, 2파이 A분의 P자를 상수로 취해주면 K, 파이, IA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토크,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를 할 건데, 뭐와의 관계를 보고 싶다는 겁니까? 자, 우리는 부하전류와의 관계를 보고 싶습니다. 전류와의 관계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부하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토크는 어떻게 될까?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뭐 제곱에 비례할까? 요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K는 상수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권 전동기는 모든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IA도 I라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이 IA 자체가 I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 I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IA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IA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권 전동기에서는 IA가 증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IF도 증가한다는 말이 돼요. 맞죠? IF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IF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속도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친구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IF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IF가 커지면 자속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IF나 IA나 I나 다 똑같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IF를 IA로 바꿔볼까요? 그래도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식이 K, IA의 제곱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다? K는 K는 상수니까 무시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토크라는 친구는 어디에 비례해요? 전기자 전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앞서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포화에 대해서 제가 발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포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 포화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 이러한 배관이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물이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얘는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물의 양이 몇이다?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1만 넣어주면 1이 통과하겠죠. 1만 넣어주면 1이 통과하겠죠. 50을 넣어줘도 50이 통과하겠죠. 100을 넣어줘도 100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11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이상을 넣어주면 결국 100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계자라고 하는 친구는 특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자, 분명히 계자라고 하는 친구는 자석에 철심이죠. 전자석이니까 철심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는 친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계자 전류를 계속 여기 흐르는 게 뭐예요? 계자 전류가 되겠죠. 자, 이 친구를 계속 크게 한들 여기서 자속이 나올 건데 이 자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포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IF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증가되는 건 맞아요. 맞죠? 맞는데 적당히 해야지 100만큼 넘게 되면은 결국 얘는 일정해진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죠.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하나 헷갈리게 해라고 하신다면은 이 전류라는 친구가 계속 커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IF랑 IA랑 I랑 같기 때문에 IF도 계속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속이 어떻게 돼요? 포화가 되어서 안 올라간다고요. 안 커진다고요. IF가 계속 커지면 얘가 계속 커질 것 같지만 포화가 되어서 얘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나오고 일정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자기 포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자기 포화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다가 다시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자기 포화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없겠죠. 처음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자, 처음에 이때는 자기 포화가 없습니다. 왜? 아직 물을 100까지 할 수 있는데 1, 2, 3, 4, 5, 6, 7, 8, 99까지는 괜찮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토크가 원래라면은 K
파이 IA인데 파이라고 한 친구는 IA랑 같으니까 결국 K IA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는 토크가 IA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다 적을게요. 그 이유는 IF가 증가하면 자속도 증가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중을 볼게요. 나중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꽉 찼어요. 자기포화가 된 상태죠. 자, 요 상태에서는 자, 토크는 K 파이 IA인데 이 파이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전류를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 되는 겁니다. 얘가 뭐 일정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된다? K파이가 일정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토크는 그냥 IA에 비례만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적을게요. 자, IF가 증가하더라도 자기 포화 때문에 파이가 증가하지 않고 뭐가 된다?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한 내용으로 가면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요 식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심화 과정입니다. 사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계속해서 계좌 전류가 흐르는데 자속이 포화가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속도 보도록 할게요. 앞에랑 전개 과정이 똑같습니다. 제 강의하시는 거 보시면. 그래서 조금 칠판이 좀 지금 작아가지고 지우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이 봐야 돼요. 나중에 이거 그리고 세 번째까지 제가 그 속도까지 설명하고 보통 그래프를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데 제가 이게 판서가 이게 그 글씨가 크다 보니까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 이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시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판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막 책에 맞춰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인강 들으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필기는 많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필기는 정지하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부했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하시면은 강의 내용에 사실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필기를 하시면서 이해된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실제 효과가 2배나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좀 판서가 많아요. 책보다 조금 심화된 내용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토크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전류 볼게요. 다시 속도죠, 속도. 자,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K에 되고 파이 분의 자, 여기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기기전력 E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분권에서는 V-IARA였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V-IFRF IARA 두 개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식을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나요? 자, IA하고 RA 플러스 RF 이렇게 해줘도 되나요? 뭐 똑같은 식이죠. 왜? IA RA
그리고 IA, RF. IA나 IF나 I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첫 번째 토크랑 속도를 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전류와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겁니다. 부하 전류와의 관계. 자,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요거랑 딱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돼요? 자기 포화가 없을 때. 없을 때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류, 그러니까 이 I가 커지게 된다는 것은 I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자속이 커지게 되겠죠. 맞죠? 자, 얘가 커지게 된다. 얘가 커지게.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들겠네요. 맞죠?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속도와의 관계가 N은 파이와 반비례 가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와의 관계는 거니까 뭐예요? 전류와 반비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즉 파이가 되는 거니까 IF가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분명히 I랑 IA랑 IF랑 같은데 그럼 여기에 있는 IA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얘도 커지듯이. 그러면은 요만큼 또 빼지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맞는데 얘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얘는 무시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만약 자기 포화가 됐어요. 이제 아무리 전류를 증가시키더라도 자속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요때는 자, 여기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리 해도 일정이 되는 거, 일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정이 되니까 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커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은 어떻게 돼요? 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적을까요? 자, 전류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속도가 떨어진다. 뭐 속도가 감소된다라고 할게요. 왜냐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얘가 빠지는 게 많으니까 속도가 떨어진다. 둘 다 속도가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걸 보고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뭘 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 그릴 공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지우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보시기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함께 봐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하 전류죠. 부하 전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뭐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얘가 뭐예요? 바로 토크가 되는 겁니다. 숫자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2번 토크. 네, 토크에 가는 거죠. 자,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자석이 포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류에 어떻게 제곱에 비례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2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어때요? 포물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토크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토크가 자기 포화가 되기 전까지는. 왜? 전류가 증가하면 토크는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시점이 됐어요. 어떤 시점. 뭐 예를 들어 요쯤이라 할까요? 자, 드르륵이 안 되네요. 자, 요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 시점에서는 요 시점, 그러니까 요 시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자기 포화라고 될게요. 자기 포화가 안 된 경우. 안 된 경우. 요 시점.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자기 포화가 안 된 경우죠. 자, 그럼 요걸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 포화가 됐다고 합시다. 요걸 넘어가면서 자기 포화. 자기 포화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전류에 그냥 비례한다고 해요. 그냥 비례하게 돼요. 토크가. 자, 그러면 토크가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토크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사실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건 양해 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속도를 그려볼게요. 속도. 자, 속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처음에 자기 포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반비례하겠죠. 전류가 증가했을 때 감소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다가 자기 포화가 되면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하는데 미소하게 줄어듭니다. 미소하게.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다? n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 자기 포화가 되지 않은 구역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에서는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반비례한다. 자,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일단 가지고 가세요. 일반적으로 자기 포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판이 여러분들 조금 지저분한 관계로 지우고 마지막 특징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권 전동기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처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적죠. 특징 네 번째죠. 특징.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었지만 이 자석 파이가 0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파이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파이가 0이 되게 되면은 자,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k에 파이 분의 뭐 여기서는 v 마이너스 i a r a 플러스 뭐 rf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뭐 어쨌건 간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파이와 n이.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면은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제로가 되면은 0분의 상수꼴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무한대로 된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절대로 자속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속을 만들어내는 친구가 이 계좌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좌전류가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내는데 이 자속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없다는 거고 그 말은 결론은 전류가 없다는 거예요. 부하전류, 전류 자체가 여기에 없어요. 이 회로에는. 그 말은 뭐다? 무부하라는 거죠. 부하가 전류라면 무부하. 그러니까 부하가 안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경우가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부하 운전을 금지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무부하 운전을 금지합니다. 무부하가 되면 파이가 0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벨트 운전 금지라고도 합니다. 벨트 운전 금지. 그러니까 벨트는 여러분들 이게 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톱니바퀴를 쓴다고 되어 있죠. 벨트는 이게 벗겨질 수 있어요. 벨트가 벗겨지면 무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벨트 운전을 금지하고 벨트처럼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톱니바퀴로 한다. 톱니바퀴를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톱니바퀴를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얘 또한 같은 특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급전원에 극성을 바꾸더라도 극성을 체인지 하더라도 자, 뭐다? 역회전 안 돼요. 역회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은 전류가 다 이렇게 흐르겠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은 전류가 반대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전류가 둘 다 바뀌니까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말이 있죠. 자, 속도 변화. 그리고 토크의 변화가 뭐라 되어 있어요?
변화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런 말도 있죠. 책을 보니까 책을 한번 볼까요? 부하 변화에 대해서 속도와 토크가 가장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변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하 전류가 변한다는 거죠. 이 전류라는 친구가 변화했을 때 속도와 토크 변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그렸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포화가 없다고 치면은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변하고,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하 전류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말로 풀이한 것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 용도입니다. 용도는 뭐 사실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은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러한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가, 토크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유로 용도를 여러분들이 추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토크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요? 토크라는 친구가 전류 제곱에 어떻게 돼요? 비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를 바꾸게 되면 제곱에 비례하게 되면 토크를 잘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동 토크가 큽니다. 기동 토크가. 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힘이 좋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기동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동차나 크레인 같은 데 쓰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용도는 전동차나 크레인에 쓰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권 전동기까지 사실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동 복권 전동기 해가지고 쭉쭉 계속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